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만 딱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살면서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일이 있나요? 가위바위보를 해도 10번 하면 한 번은 지잖아요. 우리가 즐겨하는 게임, 롤이나 배그를 해도 승률 50% 넘기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그런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서 그것도 아군이 적군보다 훨씬 적고 장비도 열악하고 심지어 나라님도 도와주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서 23번 싸워서 23번 다 이긴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에이,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소설 쓰냐고요? 아니요. 이건 소설이 아닙니다. 판타지 영화 시나리오도 아니에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 세계 전쟁사를 통틀어 유일무이한 기록. 바로 대한민국 바다의 수호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23전 23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잖아요. 이순신 장군 위대한 거 다 알죠. 근데 그냥 싸움을 잘하셨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오늘 제가 그 껍데기를 확 벗겨드릴게요. 이 기록이 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멘붕에 빠뜨리는지, 왜 외국 해군 사관생도들이 이순신 이름을 듣고 기립박수를 치는지 그 미친 팩트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씹어먹여드리겠습니다. 자, 시계를 1592년으로 돌려봅시다. 임진왜란이 터졌어요. 이때 일본군 상황이 어땠냐? 그냥 동네 깡패 수준이 아니었어요. 일본은 당시 전국시대라고 해서 지들끼리 100년 넘게 칼부림하면서 전쟁만 하던 전투 기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조총이라는 최첨단 무기까지 들고 왔어요. 반면에 우리 조선은 200년 동안 평화로웠죠. 전쟁이 뭔지도 까먹고 살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전쟁 시작 보름 만에 한양 털리고 왕은 적이 의주까지 도망가고 나라는 그냥 쑥대밭이 된 겁니다. 명나라에서도 조선은 끝났다. 지도에서 지워지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자, 여기서 반전 들어갑니다. 육지가 불바다가 되고 백성들이 비명 지르고 있을 때 저 아래 남쪽 바다. 거기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일본군 입장에서는 진짜 귀신곡할 노릇이었을 거예요. 육지에서는 자기들이 무적이었거든요. 쏘면 죽고 배면 쓰러지니까. 그래서 육군이 평양까지 갔으니까 우리 수군이 배 타고 식량 싣고 가서 합류하면 게임 끝이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바다로 나갔는데 거기에 그분이 계셨던 겁니다. 23전 23승. 여러분, 이 숫자의 무게감이 느껴지시나요? 이건 단순히 많이 이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명장들 나폴레옹, 워털루에서 졌죠. 한니발, 결국 로마한테 졌어요. 2차 대전의 영웅들, 패배의 쓴맛 다 봤습니다. 전쟁은 확률 싸움이거든요. 날씨, 바람, 병사들 컨디션, 운.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군사학에서는 완벽한 승리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그 확률 통계를 그냥 씹어드셨습니다. 첫 번째 전투 옥포해전부터 마지막 노량해전까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배를 잃은 적도 거의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축구로 치면 월드컵 결승전을 23번 했는데 23번 다 이긴 거예요. 그것도 우리 팀은 9명 뛰고 상대 팀은 11명 뛰는데 말이죠. 해외 반응 하나 볼까요? 영국의 전설적인 제독, 넬슨 아시죠? 트라팔가 해전의 영웅. 영국 사람들은 넬슨을 거의 신처럼 모십니다. 그런데 영국의 군사학자들조차 이렇게 말해요. 넬슨, 대단하지. 하지만 이순신과 비교하는 건 넬슨한테 미안한 일이다. 왜냐고요? 넬슨은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영국 해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어요. 배도 좋고 대포도 좋고 병사들도 훈련이 잘 돼 있었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지원 1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정에서 의심하고 질투해서 감옥에 가두고 고문했잖아요. 식량 없어서 둔전 일궈서 직접 농사지어 먹였습니다. 무기 직접 만들었어요. 사람 전염병 돌고 굶주린 병사들 데리고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넬슨이 금수저 제독이라면 이순신 장군은 바닥부터 맨손으로 기어 올라온 흙수저 아니 무수저의 신화인 겁니다. 그런데도 전적은 이순신 장군이 더 압도적이에요. 이러니 외국 장교들이 한국에 와서 거북선 모형만 봐도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이긴 거야? 하면서요. 그리고 여러분, 이 23승이 더 소름 돋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단순히 이겼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쟁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일본군 작전이 육군과 수군이 만나는 거라고 했죠? 이순신 장군이 바다를 딱 틀어막고 있으니까 평양까지 올라간 일본군 육군한테 밥이 안 와요. 총알이 안 와요.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군이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 이순신 장군이 딱 한 번이라도 23번 중에 딱 한 번이라도 졌다면 지금 우리는 한국어가 아니라 일본어를 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자, 여기서 잠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그래도 일본군이 해전은 좀 약했겠지. 천만에요. 절대 아닙니다. 당시 일본 수군은 포르투갈 상인들한테 조총도 수입하고 배 만드는 기술도 당대 최고 수준이었어요. 병력 규모는 말할 것도 없고요. 명량해전 때 보세요. 우리 배 12척, 13척 남았을 때 일본 배가 몇 척 왔습니까? 133척. 아니요. 뒤에 대기하던 배까지 합치면 300척이 넘었어요. 13대 300. 이건 그냥 계란으로 바위 치기가 아니라 계란으로 다이아몬드 깨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걸 이겼잖아요. 이건 전략, 전술을 넘어서 그냥 기적입니다. 아니, 기적이라는 말로도 부족해요.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칠흑 같은 밤바다, 파도 소리만 들리는 그 정막 속에서 장군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왕은 자기를 버렸고 몸은 고문으로 만신창이고 가진 건 고작 배 몇 척뿐인 상황. 눈앞에는 새까맣게 몰려오는 적선들. 보통 사람 같으면 다 포기하고 도망갔겠죠. 나 안 해.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하면서요. 하지만 장군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칼을 뽑아드셨죠. 여러분, 이 23전 23승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숫자 하나하나에 이순신 장군의 피와 땀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절절한 마음이 녹아있는 겁니다. 그가 싸운 건 단순히 일본군이 아니었어요. 절망과 싸웠고 두려움과 싸웠고 불가능과 싸웠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이 땅을 물려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23전 23승은 인류 전쟁사 최고의 예술 작품이라고요.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이런 리더, 이런 영웅은 없습니다. 우리가 왜 국뽕을 느껴야 하냐고요. 이런 분이 우리 조상님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어깨 펴고 다닐 자격이 있으니까요. 자, 근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이겼는데? 궁금하시죠? 23번 다 이긴 건 알겠는데 도대체 첫 승리는 어떻게 따내는지 그 떨리는 첫 전투의 순간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음 편에서는 조선 멸망 15일 전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울부짖을 때 거대한 반전의 서막을 알린 그 전투 바로 옥포해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냥 커피였다면 다음 이야기는 티, 오, 피니까요. 지금까지 일부 불패의 신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 영웅의 첫 승리를 함께 목격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화 한산 보셨나요?
거기서 나온 그 유명한 전술 하깃진. 학이 날개를 펼친 모양이라고 해서 하깃진인데 이거 사실 바다에서 쓰기 엄청 힘든 전술입니다. 왜냐? 배들이 일렬로 가다가 갑자기 싹 돌려서 반원 형태를 만들어야 하는데 무전기도 없던 시절에 파도치는 바다에서 수십 척이 이걸 칼군무처럼 맞춘다. 연습 안 되어 있으면 배끼리 들이받고 난리 납니다. 자멸하는 거예요. 때는 1592년 7월. 일본의 에이스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최정예 함대를 이끌고 옵니다. 이순신 내가 잡는다. 자신만만했죠.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가는 척 슬슬 유인합니다. 조선 수군 도망간다. 쫓아라. 하고 일본군이 신나서 따라오죠. 넓은 한산도 앞바다에 딱 도착하는 순간 장군님이 깃발을 올립니다. 순간 도망가던 판옥선들이 급선회. 좌라락 하면서 거대한 학의 날개처럼 일본군을 감싸 안습니다. 일본군 입장에서 상상해보세요. 앞만 보고 달렸는데 갑자기 앞, 왼쪽, 오른쪽 3면이 조선배로 둘러싸인 겁니다. 그리고 그 배들에서 동시에 대포가 불을 뿜습니다. 이건 전투가 아니라 학살이자 포위 섬멸이었어요. 일본 배들은 도망도 못 가고 그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수장됐습니다. 이 전투 한 방으로 남의 바다 제해권은 완전히 넘어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충격받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앞으로 조선 수군이랑은 싸우지 마라. 해전 금지령 전쟁광이 전쟁을 포기하게 만든 완벽한 승리. 이 한산도 대첩은 지금도 전 세계 해군 사관학교에서 포위 전술의 교과서로 배웁니다. 진짜 국뽕이 차오르다 못해 터질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나라를 구한 영웅에게 조정은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끔찍한 시련을 줍니다. 다음 4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 백의종군입니다. 손수건 준비하세요. 진짜 이 이야기만 하면 제가 혈압이 오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으로 나라를 구했잖아요. 그럼 왕이 고맙다 업어줄게 해도 모자랄 판에 선조 임금은 질투를 합니다. 저놈 너무 인기가 많아. 내 자리 뺏는 거 아냐? 거기에 일본의 이간질, 원균의 모함까지 겹쳐서 결국 이순신 장군이 한양으로 압송됩니다. 국문을 당하는데 그냥 혼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정강이 뼈가 으스러지도록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고문을 받아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아니 무슨 죄요? 나라 구한 죄? 목숨 걸고 싸운 죄? 죽기 직전까지 고문당하다가 겨우겨우 목숨만 건져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받은 명령이 백의종군. 계급장 떼고 이등병으로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더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장군님이 감옥에서 나와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어머니가 아들을 보러 오시다가 배에서 돌아가십니다. 장군님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머니의 시신을 안고 통곡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다. 몸은 고문으로 망가지고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자기가 키운 수군은 원균이 칠천량 해전에서 싹 다 말아먹어서 전멸했습니다.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통 사람이면 이때 자결하거나 미쳐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장군님은 다시 붓을 들어 왕에게 장계를 올립니다. 그 유명한 문장.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와, 진짜 미치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멘탈이 나오죠? 나라가 버렸는데 왕이 죽이려 했는데 그래도 백성을 지키겠다고 12척을 끌어안고 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이게 바로 성웅의 품격인 거죠. 자, 이제 전설 중에 전설. 12척으로 330척을 상대하러 갑니다. 다음 5부 명량의 전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12대 330. 나중에 한 척 추가돼서 13척이긴 하지만 이게 싸움이 됩니까? 이건 그냥 죽으러 가는 거예요. 당시 조선 수군 병사들도 다 도망가고 싶어 했어요. 장군님,
이건 개죽음입니다. 일본군은 하하, 이순신 저거 미쳤구나. 고작 저걸로 덤벼. 비웃었죠. 장소는 울돌목. 물살이 소리를 지르며 우는 곳. 장군님은 이 지형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전투 당일 안개가 걷히고 새카맣게 몰려오는 300여 척의 일본 배들. 공포에 질린 부하들이 뒤로 물러설 때 이순신 장군의 대장선 혼자서 앞으로 나갑니다. 혼자서 수십 척을 막아내면서 소리칩니다. 도망가면 살 것 같으냐?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그 순간 물살이 바뀝니다. 일본 배들이 거센 물살에 엉키고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 틈을 타서 주춤하던 조선 배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포를 쏘고 충돌합니다. 바다는 핏빛으로 물들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일본의 최정예 함대가 고작 13척에 다 부서져가는 배 앞에서 박살이 난 겁니다. 31척 격침, 나머지 폐주. 조선군 피해. 전사자 거의 없음. 이 명량해전은요, 세계의 3대 해전. 아니요. 그냥 인류 역사상 불가사의예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조선이 이길 확률 0%가 나오는 전투입니다. 그걸 이겨낸 겁니다. 오직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요. 이제 전쟁은 막바지로 치닫습니다. 일본은 도망가려 하고 장군님은 그들을 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다음 6부 영웅의 마지막 순간. 노량해전입니다. 휴지 더 가져오세요. 1598년 11월 노량 앞바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일본군은 철수를 시작합니다. 명나라 장수 진리는 그냥 가게 놔둡시다. 전쟁 끝났잖아요 라고 말립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단호했습니다. 단 한 놈도 살려서 보낼 수 없다. 이 원수들을 놓아준다면 천지신명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복수심 때문에? 아니요. 다시는 이 땅을 넘보지 못하게 뼛속 깊이 공포를 심어줘야 후손들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칠흑 같은 밤 최후의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관음포 앞바다에서 퇴로가 막힌 일본군과 죽기 살기로 덤비는 조선 수군. 난전 중에 난전. 장군님은 직접 북을 치며 독전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날아온 눈먼 총탄 하나. 장군님의 왼쪽 가슴을 꿰뚫습니다. 쓰러지는 순간에도 장군님은 오직 전황만 걱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맏아들과 조카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죠. 싸움이 급하다. 내가 죽었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마라. 자신의 죽음이 알려지면 아군의 사기가 꺾일까봐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지운 겁니다. 결국 전투는 대승으로 끝났고 전쟁도 끝났습니다. 승리의 환호성이 울려 퍼질 때 장군님의 배에서만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선을 구하고 스스로 별이 된 남자. 이 드라마 같은 결말, 어떤 작가가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눈물 좀 닦으시고요. 다음 7부부터는 해외 반응입니다. 외국 애들이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보는지 아주 뽕 차오르는 팩트 폭격 들어갑니다. 여러분, 영국 해군이 어떤 애들입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만들었던 바다의 왕자들이잖아요. 얘네들이 제일 존경하는 게 넬슨 제독인데 영국의 해군 제독이자 군사학자인 발라드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영국인으로서 넬슨을 존경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이순신이 넬슨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왜냐? 아까 일부에서 말했듯이 지원의 차이입니다. 넬슨은 국가대표팀 감독이었고 이순신은 조기축구의 아저씨들 데리고 월드컵 우승한 격이라니까요. 게다가 넬슨은 트라팔가 해전 때 딱 한 번 죽을 고비 넘기다 전사했지만 이순신은 7년 내내 죽을 고비를 넘기며 전승을 했습니다. 미국 해군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저널에서도 이순신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지휘관으로 꼽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해외 밀떡 밀리터리 덕후들 사이에서 이순신은 그냥 치트키 캐릭터예요.
야, 밸런스 붕괴 아니냐? 혼자 다 해먹네 이런 반응이죠. 영국, 미국 해군 생도들이 이순신을 배우면서 경례를 붙인다는 사실. 이게 바로 월드 클래스입니다. 재밌는 건 맞은 놈들이 더 잘 안다는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 이순신은 악마이자 재앙이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일본 해군이 근대화되면서 이들이 이순신을 군신으로 모시기 시작합니다. 러일 전쟁의 영웅, 도고 헤이아치로라는 일본 제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러시아 발트함대를 박살내고 나서 세계적인 영웅이 돼서 축하 파티를 하는데 누가 당신은 넬슨, 이순신과 동급입니다 라고 칭찬을 했대요. 그랬더니 도고 제독이 정색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넬슨, 뭐 비교할 만하지. 근데 이순신 장군하고는 비교하지 마라. 그분은 신이고 나는 일반인이다. 그는 나의 스승이다 와. 적국의 장수가, 그것도 일본 최고의 영웅이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실제로 일본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오랫동안 이순신 전술을 필수 과목으로 연구했습니다. 왜 졌는지 알아야 이길 수 있다면서요. 일본 역사 소설가들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망을 꺾은 건 명나라도 아니고 오직 이순신 한 명이었다라고 인정합니다. 적이 숭배하는 장수. 이게 진짜 간지 아닐까요? 요즘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나 스탠퍼드 같은 세계 명문대에서도 이순신을 주목합니다. 왜냐고요? 전쟁 영웅을 넘어서 최고의 경영자 CEO로 보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자원은 없고 윗선왕은 헛발질하고 경쟁사 일본은 치고 들어오고 직원 부하들은 사기 저하 상태. 완벽한 부도 위기 기업이잖아요. 이걸 살려내서 세계 1위로 만든 겁니다. 그들이 주목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철저한 데이터 분석. 조류, 지형, 적의 동태 파악. 둘째, 소통과 신뢰. 부하들과 술 마시며 이야기 들어주고 공로는 부하에게 돌림. 셋째, 솔선수범.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앞에 섬. 미국의 한 경영학 교수는 현대 기업가들이 겪는 모든 위기 상황의 해답이 이순신의 리더십 안에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500년 전 사람이지만 그 리더십은 21세기에도 통하는 마스터키인 셈이죠. 자, 대장정의 마지막 10부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이순신 장군에게 열광할까요? 단순히 싸움을 잘해서? 23전 23승이라서? 아닙니다. 그분은 권력을 탐하지도 않았고 부귀영화를 누리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버린 왕에게조차 충성했고 이름 없는 백성들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분이 지키고자 했던 건 조선 왕조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즉 지금의 우리였습니다. 만약 그때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상상하기도 싫지만 우리는 지금 다른 역사를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어를 쓰고 한국 문화를 누리며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의 시작점에 이순신 장군이 계십니다. 광화문 광장에 서 있는 동상을 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기, 혼자서 그 거대한 어둠을 막아섰던 한 남자의 고독과 헌신을요. 그분의 정신이 우리 DNA 속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10부작 시리즈를 통해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그 뜨거움을 잊지 마십시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생각하세요. 12척으로도 이겨내는데 나라고 못할 거 없다. 지금까지 신이 된 남자 이순신 시리즈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이순신 장군님, 영원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만 딱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살면서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일이 있나요? 가위바위보를 해도 10번 하면 한 번은 지잖아요. 우리가 즐겨하는 게임, 롤이나 배그를 해도 승률 50% 넘기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그런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서, 그것도 아군이 적군보다 훨씬 적고 장비도 열악하고
심지어 나라님도 도와주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서 23번 싸워서 23번 다 이긴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에이,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소설 쓰냐고요? 아니요. 이건 소설이 아닙니다. 판타지 영화 시나리오도 아니에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 세계 전쟁사를 통틀어 유일무이한 기록. 바로 대한민국 바다에 수오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23전 23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잖아요. 이순신 장군 위대한 거 다 알죠. 근데 그냥 싸움을 잘하셨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오늘 제가 그 껍데기를 확 벗겨드릴게요. 이 기록이 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멘붕에 빠뜨리는지, 왜 외국 해군 사관생도들이 이순신 이름을 듣고 기립박수를 치는지 그 미친 팩트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씹어먹여 드리겠습니다. 자, 시계를 1592년으로 돌려봅시다. 임진왜란이 터졌어요. 이때 일본군 상황이 어땠냐? 그냥 동네 깡패 수준이 아니었어요. 일본은 당시 전국시대라고 해서 지들끼리 100년 넘게 칼부림하면서 전쟁만 하던 전투 기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조총이라는 최첨단 무기까지 들고 왔어요. 반면에 우리 조선은 200년 동안 평화로웠죠. 전쟁이 뭔지도 까먹고 살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전쟁 시작 보름 만에 한양 털리고 왕은 적이 의주까지 도망가고 나라는 그냥 쑥대밭이 된 겁니다. 명나라에서도 조선은 끝났다. 지도에서 지워지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자, 여기서 반전 들어갑니다. 육지가 불바다가 되고 백성들이 비명 지르고 있을 때 저 아래 남쪽 바다. 거기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일본군 입장에서는 진짜 귀신곡할 노릇이었을 거예요. 육지에서는 자기들이 무적이었거든요. 쏘면 죽고 베면 쓰러지니까. 그래서 육군이 평양까지 갔으니까 우리 수군이 배 타고 식량 싣고 가서 합류하면 게임 끝이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바다로 나갔는데 거기에 그분이 계셨던 겁니다. 23전 23승. 여러분, 이 숫자의 무게감이 느껴지시나요? 이건 단순히 많이 이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명장들 나폴레옹, 워털루에서 졌죠. 한니발, 결국 로마한테 졌어요. 2차 대전의 영웅들, 패배의 쓴맛 다 봤습니다. 전쟁은 확률 싸움이거든요. 날씨, 바람, 병사들 컨디션, 운.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군사학에서는 완벽한 승리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그 확률 통계를 그냥 씹어드셨습니다. 첫 번째 전투 옥포해전부터 마지막 노량해전까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배를 잃은 적도 거의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축구로 치면 월드컵 결승전을 23번 했는데 23번 다 이긴 거예요. 그것도 우리 팀은 9명 뛰고 상대 팀은 11명 뛰는데 말이죠. 해외 반응 하나 볼까요? 영국의 전설적인 제독 넬슨 아시죠? 트라팔가 해전의 영웅. 영국 사람들은 넬슨을 거의 신처럼 모십니다. 그런데 영국의 군사학자들조차 이렇게 말해요. 넬슨, 대단하지. 하지만 이순신과 비교하는 건 넬슨한테 미안한 일이다. 왜냐고요? 넬슨은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영국 해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어요. 배도 좋고 대포도 좋고 병사들도 훈련이 잘 돼 있었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지원 1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정에서 의심하고 질투해서 감옥에 가두고 고문했잖아요. 식량 없어서 둔전 일궈서 직접 농사지어 먹였습니다. 무기 직접 만들었어요. 사람 전염병 돌고 굶주린 병사들 데리고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넬슨이 금수저 제독이라면 이순신 장군은 바닥부터 맨손으로 기어 올라온 흙수저 아니 무수저의 신화인 겁니다. 그런데도 전적은 이순신 장군이 더 압도적이에요.
이러니 외국 장교들이 한국에 와서 거북선 모형만 봐도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이긴 거야? 하면서요. 그리고 여러분, 이 23승이 더 소름 돋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단순히 이겼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쟁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일본군 작전이 육군과 수군이 만나는 거라고 했죠? 이순신 장군이 바다를 딱 틀어막고 있으니까 평양까지 올라간 일본군 육군한테 밥이 안 와요. 총알이 안 와요.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군이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 이순신 장군이 딱 한 번이라도 23번 중에 딱 한 번이라도 졌다면 지금 우리는 한국어가 아니라 일본어를 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자, 여기서 잠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그래도 일본군이 해전은 좀 약했겠지. 천만에요. 절대 아닙니다. 당시 일본 수군은 포르투갈 상인들한테 조총도 수입하고 배 만드는 기술도 당대 최고 수준이었어요. 병력 규모는 말할 것도 없고요. 명량해전 때 보세요. 우리 배 12척, 13척 남았을 때 일본 배가 몇 척 왔습니까? 133척. 아니요. 뒤에 대기하던 배까지 합치면 300척이 넘었어요. 13대 300. 이건 그냥 계란으로 바위 치기가 아니라 계란으로 다이아몬드 깨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걸 이겼잖아요. 이건 전략, 전술을 넘어서 그냥 기적입니다. 아니, 기적이라는 말로도 부족해요.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칠흑 같은 밤바다, 파도 소리만 들리는 그 정막 속에서 장군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왕은 자기를 버렸고 몸은 고문으로 만신창이고 가진 건 고작 배 몇 척뿐인 상황. 눈앞에는 새까맣게 몰려오는 적선들. 보통 사람 같으면 다 포기하고 도망갔겠죠. 나 안 해.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하면서요. 하지만 장군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칼을 뽑아드셨죠. 여러분, 이 23전 23승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숫자 하나하나에 이순신 장군의 피와 땀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절절한 마음이 녹아있는 겁니다. 그가 싸운 건 단순히 일본군이 아니었어요. 절망과 싸웠고 두려움과 싸웠고 불가능과 싸웠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이 땅을 물려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23전 23승은 인류 전쟁사 최고의 예술 작품이라고요.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이런 리더, 이런 영웅은 없습니다. 우리가 왜 국뽕을 느껴야 하냐고요. 이런 분이 우리 조상님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어깨에 펴고 다닐 자격이 있으니까요. 자, 근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이겼는데? 궁금하시죠? 23번 다 이긴 건 알겠는데 도대체 첫 승리는 어떻게 따냈는지 그 떨리는 첫 전투의 순간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음 편에서는 조선 멸망 15일 전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울부짖을 때 거대한 반전의 서막을 알린 그 전투, 바로 옥포해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냥 커피였다면 다음 이야기는 티, 오, 피니까요. 지금까지 일부 불패의 신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 영웅의 첫 승리를 함께 목격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화 한산 보셨나요? 거기서 나온 그 유명한 전술 하객진. 학이 날개를 펼친 모양이라고 해서 하객진인데 이거 사실 바다에서 쓰기 엄청 힘든 전술입니다. 왜냐? 배들이 일렬로 가다가 갑자기 싹 돌려서 반원 형태를 만들어야 하는데 무전기도 없던 시절에 파도치는 바다에서 수십 척이 이걸 칼군무처럼 맞춘다. 연습 안 되어 있으면 배끼리 들이받고 난리 납니다. 자멸하는 거예요. 때는 1592년 7월.
일본의 에이스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최정예 함대를 이끌고 옵니다. 이순신 내가 잡는다. 자신만만했죠.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가는 척 슬슬 유인합니다. 조선 수군 도망간다. 쫓아라. 하고 일본군이 신나서 따라오죠. 넓은 한산도 앞바다에 딱 도착하는 순간 장군님이 깃발을 올립니다. 순간 도망가던 판옥선들이 급선회. 좌라락하면서 거대한 학의 날개처럼 일본군을 감싸 안습니다. 일본군 입장에서 상상해보세요. 앞만 보고 달렸는데 갑자기 앞, 왼쪽, 오른쪽 3면이 조선배로 둘러싸인 겁니다. 그리고 그 배들에서 동시에 대포가 불을 뿜습니다. 이건 전투가 아니라 학살이자 포위 섬멸이었어요. 일본 배들은 도망도 못 가고 그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수장됐습니다. 이 전투 한 방으로 남의 바다 제해권은 완전히 넘어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충격받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앞으로 조선 수군이랑은 싸우지 마라. 해전 금지령 전쟁광이 전쟁을 포기하게 만든 완벽한 승리. 이 한산도 대첩은 지금도 전 세계 해군 사관학교에서 포위 전술의 교과서로 배웁니다. 진짜 국뽕이 차오르다 못해 터질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나라를 구한 영웅에게 조정은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끔찍한 시련을 줍니다. 다음 4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 백의종군입니다. 손수건 준비하세요. 진짜 이 이야기만 하면 제가 혈압이 오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으로 나라를 구했잖아요. 그럼 왕이 고맙다 업어줄게 해도 모자랄 판에 선조 임금은 질투를 합니다. 저놈 너무 인기가 많아. 내 자리 뺏는 거 아니야? 거기에 일본의 이간질, 원균의 모함까지 겹쳐서 결국 이순신 장군이 한양으로 압송됩니다. 국문을 당하는데 그냥 혼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정강이 뼈가 으스러지도록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고문을 받아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아니 무슨 죄요? 나라 구한 죄? 목숨 걸고 싸운 죄? 죽기 직전까지 고문당하다가 겨우겨우 목숨만 건져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받은 명령이 백의종군. 계급장 떼고 이등병으로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더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장군님이 감옥에서 나와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어머니가 아들을 보러 오시다가 배에서 돌아가십니다. 장군님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머니의 시신을 안고 통곡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다. 몸은 고문으로 망가지고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자기가 키운 수군은 원균이 칠천량 해전에서 싹 다 말아먹어서 전멸했습니다.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통 사람이면 이때 자결하거나 미쳐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장군님은 다시 붓을 들어 왕에게 장계를 올립니다. 그 유명한 문장.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와, 진짜 미치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멘탈이 나오죠? 나라가 버렸는데 왕이 죽이려 했는데 그래도 백성을 지키겠다고 12척을 끌어안고 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이게 바로 성웅의 품격인 거죠. 자, 이제 전설 중의 전설. 12척으로 330척을 상대하러 갑니다. 다음 5부 명량의 전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12대 330. 나중에 한 척 추가돼서 13척이긴 하지만 이게 싸움이 됩니까? 이건 그냥 죽으러 가는 거예요. 당시 조선 수군 병사들도 다 도망가고 싶어 했어요. 장군님, 이건 개죽음입니다. 일본군은 하하, 이순신 저거 미쳤구나. 고작 저걸로 덤벼. 비웃었죠. 장소는 울돌목. 물살이 소리를 지르며 우는 곳. 장군님은 이 지형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전투 당일 안개가 걷히고 새카맣게 몰려오는 300여 척의 일본 배들. 공포에 질린 부하들이 뒤로 물러설 때 이순신 장군의 대장선 혼자서 앞으로 나갑니다.
혼자서 수십 척을 막아내면서 소리칩니다. 도망가면 살 것 같으냐?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그 순간 물살이 바뀝니다. 일본 배들이 거센 물살에 엉키고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 틈을 타서 주춤하던 조선 배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포를 쏘고 충돌합니다. 바다는 핏빛으로 물들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일본의 최정예 함대가 고작 13척에 다 부서져가는 배 앞에서 박살이 난 겁니다. 31척 격침, 나머지 폐주. 조선군 피해. 전사자 거의 없음. 이 명량해전은요, 세계의 3대 해전. 아니요. 그냥 인류 역사상 불가사의예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조선이 이길 확률 0%가 나오는 전투입니다. 그걸 이겨낸 겁니다. 오직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요. 이제 전쟁은 막바지로 치닫습니다. 일본은 도망가려 하고 장군님은 그들을 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다음 6부 영웅의 마지막 순간. 노량의 전입니다. 휴지 더 가져오세요. 1598년 11월 노량 앞바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일본군은 철수를 시작합니다. 명나라 장수 진리는 그냥 가게 놔둡시다. 전쟁 끝났잖아요 라고 말립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단호했습니다. 단 한 놈도 살려서 보낼 수 없다. 이 원수들을 놓아준다면 천지신명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복수심 때문에? 아니요. 다시는 이 땅을 넘보지 못하게 뼛속 깊이 공포를 심어줘야 후손들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칠흑 같은 밤 최후의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관음포 앞바다에서 퇴로가 막힌 일본군과 죽기 살기로 덤비는 조선 수군. 난전 중에 난전. 장군님은 직접 북을 치며 독전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날아온 눈먼 총탄 하나. 장군님의 왼쪽 가슴을 꿰뚫습니다. 쓰러지는 순간에도 장군님은 오직 전황만 걱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맏아들과 조카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죠. 싸움이 급하다. 내가 죽었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마라. 자신의 죽음이 알려지면 아군의 사기가 꺾일까봐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지운 겁니다. 결국 전투는 대승으로 끝났고 전쟁도 끝났습니다. 승리의 환호성이 울려 퍼질 때 장군님의 배에서만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선을 구하고 스스로 별이 된 남자. 이 드라마 같은 결말, 어떤 작가가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눈물 좀 닦으시고요. 다음 7부부터는 해외 반응입니다. 외국 애들이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보는지 아주 뽕 차오르는 팩트 폭격 들어갑니다. 여러분, 영국 해군이 어떤 애들입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만들었던 바다의 왕자들이잖아요. 얘네들이 제일 존경하는 게 넬슨 제독인데 영국의 해군 제독이자 군사학자인 발라드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영국인으로서 넬슨을 존경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이순신이 넬슨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왜냐? 아까 일부에서 말했듯이 지원의 차이입니다. 넬슨은 국가대표팀 감독이었고 이순신은 조기축구의 아저씨들 데리고 월드컵 우승한 격이라니까요. 게다가 넬슨은 트라팔가 해전 때 딱 한 번 죽을 고비 넘기다 전사했지만 이순신은 7년 내내 죽을 고비를 넘기며 전승을 했습니다. 미국 해군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저널에서도 이순신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지휘관으로 꼽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해외 밀떡 밀리터리 덕후들 사이에서 이순신은 그냥 치트키 캐릭터예요. 야, 밸런스 붕괴 아니냐? 혼자 다 해먹네 이런 반응이죠. 영국, 미국 해군 생도들이 이순신을 배우면서 경례를 붙인다는 사실. 이게 바로 월드 클래스입니다. 재밌는 건 맞은 놈들이 더 잘 안다는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 이순신은 악마이자 재앙이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일본 해군이 근대화되면서 이들이 이순신을 군신으로 모시기 시작합니다. 러일 전쟁의 영웅,
도고 헤이아치로라는 일본 제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러시아 발트 함대를 박살내고 나서 세계적인 영웅이 돼서 축하 파티를 하는데 누가 당신은 넬슨 이순신과 동급입니다 라고 칭찬을 했대요. 그랬더니 도고 제독이 정색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넬슨, 뭐 비교할 만하지. 근데 이순신 장군하고는 비교하지 마라. 그분은 신이고 나는 일반인이다. 그는 나의 스승이다 와. 적국의 장수가, 그것도 일본 최고의 영웅이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실제로 일본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오랫동안 이순신 전술을 필수 과목으로 연구했습니다. 왜 졌는지 알아야 이길 수 있다면서요. 일본 역사 소설가들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망을 꺾은 건 명나라도 아니고 오직 이순신 한 명이었다라고 인정합니다. 적이 숭배하는 장수. 이게 진짜 간지 아닐까요? 요즘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나 스탠퍼드 같은 세계 명문대에서도 이순신을 주목합니다. 왜냐고요? 전쟁 영웅을 넘어서 최고의 경영자 CEO로 보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자원은 없고 윗선왕은 헛발질하고 경쟁사 일본은 치고 들어오고 직원 부하들은 사기 저하 상태. 완벽한 부도 위기 기업이잖아요. 이걸 살려내서 세계 1위로 만든 겁니다. 그들이 주목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철저한 데이터 분석. 조류, 지형, 적의 동태 파악. 둘째, 소통과 신뢰. 부하들과 술 마시며 이야기 들어주고 공로는 부하에게 돌림. 셋째, 솔선수범.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앞에 섬. 미국의 한 경영학 교수는 현대 기업가들이 겪는 모든 위기 상황의 해답이 이순신의 리더십 안에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500년 전 사람이지만 그 리더십은 21세기에도 통하는 마스터키인 셈이죠. 자, 대장정의 마지막 10부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이순신 장군에게 열광할까요? 단순히 싸움을 잘해서? 23전 23승이라서? 아닙니다. 그분은 권력을 탐하지도 않았고 부귀영화를 누리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버린 왕에게조차 충성했고 이름 없는 백성들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분이 지키고자 했던 건 조선 왕조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즉 지금의 우리였습니다. 만약 그때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상상하기도 싫지만 우리는 지금 다른 역사를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어를 쓰고 한국 문화를 누리며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의 시작점에 이순신 장군이 계십니다. 광화문 광장에 서 있는 동상을 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기, 혼자서 그 거대한 어둠을 막아섰던 한 남자의 고독과 헌신을요. 그분의 정신이 우리 DNA 속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10부작 시리즈를 통해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그 뜨거움을 잊지 마십시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생각하세요. 12척으로도 이겨내는데 나라고 못할 거 없다. 지금까지 신이 된 남자 이순신 시리즈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이순신 장군님, 영원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만 딱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살면서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일이 있나요? 가위바위보를 해도 10번 하면 한 번은 지잖아요. 우리가 즐겨하는 게임, 롤이나 배그를 해도 승률 50% 넘기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그런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서, 그것도 아군이 적군보다 훨씬 적고 장비도 열악하고 심지어 나라님도 도와주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서 23번 싸워서 23번 다 이긴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에이,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소설 쓰냐고요? 아니요. 이건 소설이 아닙니다. 판타지 영화 시나리오도 아니에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 세계 전쟁사를 통틀어 유일무이한 기록. 바로 대한민국 바다의 수호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23전 23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잖아요. 이순신 장군 위대한 거 다 알죠. 근데 그냥 싸움을 잘하셨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오늘 제가 그 껍데기를 확 벗겨드릴게요. 이 기록이 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멘붕에 빠뜨리는지, 왜 외국 해군 사관생도들이 이순신 이름을 듣고 기립박수를 치는지 그 미친 팩트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씹어먹여 드리겠습니다. 자, 시계를 1592년으로 돌려봅시다. 임진왜란이 터졌어요. 이때 일본군 상황이 어땠냐? 그냥 동네 깡패 수준이 아니었어요. 일본은 당시 전국시대라고 해서 지들끼리 100년 넘게 칼부림하면서 전쟁만 하던 전투 기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조총이라는 최첨단 무기까지 들고 왔어요. 반면에 우리 조선은 200년 동안 평화로웠죠. 전쟁이 뭔지도 까먹고 살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전쟁 시작 보름 만에 한양 털리고 왕은 적이 의주까지 도망가고 나라는 그냥 쑥대밭이 된 겁니다. 명나라에서도 조선은 끝났다. 지도에서 지워지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자, 여기서 반전 들어갑니다. 육지가 불바다가 되고 백성들이 비명 지르고 있을 때 저 아래 남쪽 바다. 거기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일본군 입장에서는 진짜 귀신곡할 노릇이었을 거예요. 육지에서는 자기들이 무적이었거든요. 쏘면 죽고 베면 쓰러지니까. 그래서 육군이 평양까지 갔으니까 우리 수군이 배 타고 식량 싣고 가서 합류하면 게임 끝이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바다로 나갔는데 거기에 그분이 계셨던 겁니다. 23전 23승. 여러분, 이 숫자의 무게감이 느껴지시나요? 이건 단순히 많이 이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명장들 나폴레옹, 워털루에서 졌죠. 한니발, 결국 로마한테 졌어요. 2차 대전의 영웅들, 패배의 쓴맛 다 봤습니다. 전쟁은 확률 싸움이거든요. 날씨, 바람, 병사들 컨디션, 운.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군사학에서는 완벽한 승리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그 확률 통계를 그냥 씹어드셨습니다. 첫 번째 전투 옥포해전부터 마지막 노량해전까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배를 잃은 적도 거의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축구로 치면 월드컵 결승전을 23번 했는데 23번 다 이긴 거예요. 그것도 우리 팀은 9명 뛰고 상대 팀은 11명 뛰는데 말이죠. 해외 반응 하나 볼까요? 영국의 전설적인 제독 넬슨 아시죠? 트라팔가 해전의 영웅. 영국 사람들은 넬슨을 거의 신처럼 모십니다. 그런데 영국의 군사학자들조차 이렇게 말해요. 넬슨, 대단하지. 하지만 이순신과 비교하는 건 넬슨한테 미안한 일이다. 왜냐고요? 넬슨은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영국 해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어요. 배도 좋고 대포도 좋고 병사들도 훈련이 잘 돼 있었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지원 1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정에서 의심하고 질투해서 감옥에 가두고 고문했잖아요. 식량 없어서 둔전 일궈서 직접 농사지어 먹였습니다. 무기 직접 만들었어요. 사람 전염병 돌고 굶주린 병사들 데리고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넬슨이 금수저 제독이라면 이순신 장군은 바닥부터 맨손으로 기어 올라온 흙수저 아니 무수저의 신화인 겁니다. 그런데도 전적은 이순신 장군이 더 압도적이에요. 이러니 외국 장교들이 한국에 와서 거북선 모형만 봐도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이긴 거야? 하면서요. 그리고 여러분, 이 23승이 더 소름 돋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단순히 이겼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쟁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일본군 작전이 육군과 수군이 만나는 거라고 했죠?
이순신 장군이 바다를 딱 틀어막고 있으니까 평양까지 올라간 일본군 육군한테 밥이 안 와요. 총알이 안 와요.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군이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 이순신 장군이 딱 한 번이라도 23번 중에 딱 한 번이라도 졌다면 지금 우리는 한국어가 아니라 일본어를 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자, 여기서 잠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그래도 일본군이 해전은 좀 약했겠지. 천만에요. 절대 아닙니다. 당시 일본 수군은 포르투갈 상인들한테 조총도 수입하고 배 만드는 기술도 당대 최고 수준이었어요. 병력 규모는 말할 것도 없고요. 명량해전 때 보세요. 우리 배 12척, 13척 남았을 때 일본 배가 몇 척 왔습니까? 133척. 아니요. 뒤에 대기하던 배까지 합치면 300척이 넘었어요. 13대 300. 이건 그냥 계란으로 바위 치기가 아니라 계란으로 다이아몬드 깨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걸 이겼잖아요. 이건 전략, 전술을 넘어서 그냥 기적입니다. 아니, 기적이라는 말로도 부족해요.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칠흑 같은 밤바다, 파도 소리만 들리는 그 정막 속에서 장군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왕은 자기를 버렸고 몸은 고문으로 만신창이고 가진 건 고작 배 몇 척뿐인 상황. 눈앞에는 새까맣게 몰려오는 적선들. 보통 사람 같으면 다 포기하고 도망갔겠죠. 나 안 해.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하면서요. 하지만 장군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칼을 뽑아드셨죠. 여러분, 이 23전 23승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숫자 하나하나에 이순신 장군의 피와 땀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절절한 마음이 녹아있는 겁니다. 그가 싸운 건 단순히 일본군이 아니었어요. 절망과 싸웠고 두려움과 싸웠고 불가능과 싸웠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이 땅을 물려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23전 23승은 인류 전쟁사 최고의 예술 작품이라고요.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이런 리더, 이런 영웅은 없습니다. 우리가 왜 국뽕을 느껴야 하냐고요. 이런 분이 우리 조상님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어깨 펴고 다닐 자격이 있으니까요. 자, 근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이겼는데? 궁금하시죠? 23번 다 이긴 건 알겠는데 도대체 첫 승리는 어떻게 따냈는지 그 떨리는 첫 전투의 순간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음 편에서는 조선 멸망 15일 전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울부짖을 때 거대한 반전의 서막을 알린 그 전투, 바로 옥포해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냥 커피였다면 다음 이야기는 티, 오, 피니까요. 지금까지 일부 불패의 신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 영웅의 첫 승리를 함께 목격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화 한산 보셨나요? 거기서 나온 그 유명한 전술 하깃진. 학이 날개를 펼친 모양이라고 해서 하깃진인데 이거 사실 바다에서 쓰기 엄청 힘든 전술입니다. 왜냐? 배들이 일렬로 가다가 갑자기 싹 돌려서 반원 형태를 만들어야 하는데 무전기도 없던 시절에 파도치는 바다에서 수십 척이 이걸 칼군무처럼 맞춘다. 연습 안 되어 있으면 배끼리 들이받고 난리 납니다. 자멸하는 거예요. 때는 1592년 7월. 일본의 에이스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최정예 함대를 이끌고 옵니다. 이순신, 내가 잡는다. 자신만만했죠.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가는 척 슬슬 유인합니다. 조선 수군 도망간다. 쫓아라. 하고 일본군이 신나서 따라오죠. 넓은 한산도 앞바다에 딱 도착하는 순간 장군님이 깃발을 올립니다.
순간 도망가던 판옥선들이 급선회. 좌라락하면서 거대한 학의 날개처럼 일본군을 감싸 안습니다. 일본군 입장에서 상상해 보세요. 앞만 보고 달렸는데 갑자기 앞, 왼쪽, 오른쪽 3면이 조선배로 둘러싸인 겁니다. 그리고 그 배들에서 동시에 대포가 불을 뿜습니다. 이건 전투가 아니라 학살이자 포위 섬멸이었어요. 일본 배들은 도망도 못 가고 그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수장됐습니다. 이 전투 한 방으로 남의 바다 제해권은 완전히 넘어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충격받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앞으로 조선 수군이랑은 싸우지 마라. 해전 금지령 전쟁관이 전쟁을 포기하게 만든 완벽한 승리. 이 한산도 대첩은 지금도 전 세계 해군 사관학교에서 포위 전술의 교과서로 배웁니다. 진짜 국뽕이 차오르다 못해 터질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나라를 구한 영웅에게 조정은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끔찍한 시련을 줍니다. 다음 4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 백의종군입니다. 손수건 준비하세요. 진짜 이 이야기만 하면 제가 혈압이 오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으로 나라를 구했잖아요. 그럼 왕이 고맙다 업어줄게 해도 모자랄 판에 선조 임금은 질투를 합니다. 저놈 너무 인기가 많아. 내 자리 뺏는 거 아니야? 거기에 일본의 이간질, 원균의 모함까지 겹쳐서 결국 이순신 장군이 한양으로 압송됩니다. 국문을 당하는데 그냥 혼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정강이 뼈가 으스러지도록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고문을 받아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아니, 무슨 죄요? 나라 구한 죄? 목숨 걸고 싸운 죄? 죽기 직전까지 고문당하다가 겨우겨우 목숨만 건져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받은 명령이 백의종군. 계급장 떼고 이등병으로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더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장군님이 감옥에서 나와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어머니가 아들을 보러 오시다가 배에서 돌아가십니다. 장군님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머니의 시신을 안고 통곡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다. 몸은 고문으로 망가지고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자기가 키운 수군은 원균이 칠천량 해전에서 싹 다 말아먹어서 전멸했습니다.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통 사람이면 이때 자결하거나 미쳐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장군님은 다시 붓을 들어 왕에게 장계를 올립니다. 그 유명한 문장.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와, 진짜 미치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멘탈이 나오죠? 나라가 버렸는데 왕이 죽이려 했는데 그래도 백성을 지키겠다고 12척을 끌어안고 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이게 바로 성웅의 품격인 거죠. 자, 이제 전설 중의 전설. 12척으로 330척을 상대하러 갑니다. 다음 5부 명량의 전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12대 330. 나중에 한 척 추가돼서 13척이긴 하지만 이게 싸움이 됩니까? 이건 그냥 죽으러 가는 거예요. 당시 조선 수군 병사들도 다 도망가고 싶어 했어요. 장군님, 이건 개죽음입니다. 일본군은 하하, 이순신 저거 미쳤구나. 고작 저걸로 덤벼. 비웃었죠. 장소는 울돌목. 물살이 소리를 지르며 우는 곳. 장군님은 이 지형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전투 당일 안개가 걷히고 새카맣게 몰려오는 300여 척의 일본 배들. 공포에 질린 부하들이 뒤로 물러설 때 이순신 장군의 대장선 혼자서 앞으로 나갑니다. 혼자서 수십 척을 막아내면서 소리칩니다. 도망가면 살 것 같으냐?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그 순간 물살이 바뀝니다. 일본 배들이 거센 물살에 엉키고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 틈을 타서 주춤하던 조선 배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포를 쏘고 충돌합니다. 바다는 핏빛으로 물들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일본의 최정예 함대가 고작 13척에 다 부서져가는 배 앞에서 박살이 난 겁니다. 31척 격침, 나머지 폐주. 조선군 피해. 전사자 거의 없음. 이 명량해전은요, 세계 3대 해전. 아니요. 그냥 인류 역사상 불가사의예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조선이 이길 확률 0%가 나오는 전투입니다. 그걸 이겨낸 겁니다. 오직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요. 이제 전쟁은 막바지로 치닫습니다. 일본은 도망가려 하고 장군님은 그들을 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다음 6부 영웅의 마지막 순간. 노량해전입니다. 휴지 더 가져오세요. 1598년 11월 노량 앞바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일본군은 철수를 시작합니다. 명나라 장수 진리는 그냥 가게 놔둡시다. 전쟁 끝났잖아요 라고 말립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단호했습니다. 단 한 놈도 살려서 보낼 수 없다. 이 원수들을 놓아준다면 천지신명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복수심 때문에? 아니요. 다시는 이 땅을 넘보지 못하게 뼛속 깊이 공포를 심어줘야 후손들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칠흑 같은 밤 최후의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관음포 앞바다에서 퇴로가 막힌 일본군과 죽기 살기로 덤비는 조선 수군. 난전 중에 난전. 장군님은 직접 북을 치며 독전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날아온 눈먼 총탄 하나. 장군님의 왼쪽 가슴을 꿰뚫습니다. 쓰러지는 순간에도 장군님은 오직 전황만 걱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맏아들과 조카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죠. 싸움이 급하다. 내가 죽었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마라. 자신의 죽음이 알려지면 아군의 사기가 꺾일까봐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지운 겁니다. 결국 전투는 대승으로 끝났고 전쟁도 끝났습니다. 승리의 환호성이 울려 퍼질 때 장군님의 배에서만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선을 구하고 스스로 별이 된 남자. 이 드라마 같은 결말, 어떤 작가가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눈물 좀 닦으시고요. 다음 7부부터는 해외 반응입니다. 외국 애들이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보는지 아주 뽕 차오르는 팩트 폭격 들어갑니다. 여러분, 영국 해군이 어떤 애들입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만들었던 바다의 왕자들이잖아요. 얘네들이 제일 존경하는 게 넬슨 제독인데 영국의 해군 제독이자 군사학자인 발라드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영국인으로서 넬슨을 존경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이순신이 넬슨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왜냐? 아까 일부에서 말했듯이 지원의 차이입니다. 넬슨은 국가대표팀 감독이었고 이순신은 조기축구의 아저씨들 데리고 월드컵 우승한 격이라니까요. 게다가 넬슨은 트라팔가 해전 때 딱 한 번 죽을 고비 넘기다 전사했지만 이순신은 7년 내내 죽을 고비를 넘기며 전승을 했습니다. 미국 해군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저널에서도 이순신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지휘관으로 꼽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해외 밀떡 밀리터리 덕후들 사이에서 이순신은 그냥 치트키 캐릭터예요. 야, 밸런스 붕괴 아니냐? 혼자 다 해먹네 이런 반응이죠. 영국, 미국 해군 생도들이 이순신을 배우면서 경례를 붙인다는 사실. 이게 바로 월드 클래스입니다. 재밌는 건 맞은 놈들이 더 잘 안다는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 이순신은 악마이자 재앙이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일본 해군이 근대화되면서 이들이 이순신을 군신으로 모시기 시작합니다. 러일 전쟁의 영웅, 도고 헤이아치로라는 일본 제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러시아 발트함대를 박살내고 나서 세계적인 영웅이 돼서 축하 파티를 하는데 누가 당신은 넬슨, 이순신과 동급입니다 라고 칭찬을 했대요. 그랬더니 도고 제독이 정색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넬슨, 뭐 비교할 만하지. 근데 이순신 장군하고는 비교하지 마라. 그분은 신이고 나는 일반인이다.
그는 나의 스승이다와. 적국의 장수가, 그것도 일본 최고의 영웅이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실제로 일본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오랫동안 이순신 전술을 필수 과목으로 연구했습니다. 왜 졌는지 알아야 이길 수 있다면서요. 일본 역사 소설가들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망을 꺾은 건 명나라도 아니고 오직 이순신 한 명이었다라고 인정합니다. 적이 숭배하는 장수. 이게 진짜 간지 아닐까요? 요즘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나 스탠퍼드 같은 세계 명문대에서도 이순신을 주목합니다. 왜냐고요? 전쟁 영웅을 넘어서 최고의 경영자 CEO로 보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자원은 없고 윗선왕은 헛발질하고 경쟁사 일본은 치고 들어오고 직원 부하들은 사기 저하 상태. 완벽한 부도 위기 기업이잖아요. 이걸 살려내서 세계 1위로 만든 겁니다. 그들이 주목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철저한 데이터 분석. 조류, 지형, 적의 동태 파악. 둘째, 소통과 신뢰. 부하들과 술 마시며 이야기 들어주고 공로는 부하에게 돌림. 셋째, 솔선수범.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앞에 섬. 미국의 한 경영학 교수는 현대 기업가들이 겪는 모든 위기 상황의 해답이 이순신의 리더십 안에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500년 전 사람이지만 그 리더십은 21세기에도 통하는 마스터키인 셈이죠. 자, 대장정의 마지막 10부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이순신 장군에게 열광할까요? 단순히 싸움을 잘해서? 23전 23승이라서? 아닙니다. 그분은 권력을 탐하지도 않았고 부귀영화를 누리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버린 왕에게조차 충성했고 이름 없는 백성들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분이 지키고자 했던 건 조선 왕조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즉 지금의 우리였습니다. 만약 그때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상상하기도 싫지만 우리는 지금 다른 역사를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어를 쓰고 한국 문화를 누리며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의 시작점에 이순신 장군이 계십니다. 광화문 광장에 서 있는 동상을 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기, 혼자서 그 거대한 어둠을 막아섰던 한 남자의 고독과 헌신을요. 그분의 정신이 우리 DNA 속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10부작 시리즈를 통해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그 뜨거움을 잊지 마십시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생각하세요. 12척으로도 이겨내는데 나라고 못할 거 없다. 지금까지 신이 된 남자 이순신 시리즈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이순신 장군님, 영원히 감사합니다.